반갑습니다. 송규준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왜 이렇게 대한민국 정치에는 품위가 없냐라는 것입니다. 진보가 됐건 보수가 됐건 생각이 다르고 차이가 있다. 이거야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최소한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품격이나 품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재명 지사 나름대로의 또 논란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후임이라고 할 수 있는 은수미 시장도 그 나름대로의 또 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기되고 있는 의혹만 보더라도 왜 이렇게 저질 같은 얘기밖에 없냐. 뭔가 좀 정책에 대한 이야기, 사상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고 온통 그냥 싸구려 같은 얘기밖에 없어요. 현재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뭡니까? 김태우 씨의 수산업자 스캔들입니다. 연예인들이 몇 명 껴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이번에 스캔들에 연루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은 정치인들이 들어가 있는 거야 당연한 거라고 할지라도 놀랍게도 유력 언론사들의 기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었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입니다. 바로 박영수 특검과 이방현 검사입니다. 두 사람 전부 다 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 그거를 주도했던 사람이 이 두 사람이죠. 하나같이 근데 어떻습니까? 포르쉐를 제공받았다는 의혹 때문에 결국에 사퇴를 했고 이방현 씨 또한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지금 신나 보입니까? 수억을 호가하는 저런 식의 외제차들을 제공받았다. 그런 식의 의혹을 받고 있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더러웠던 인간이 누구보다도 선한 척을 하면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렸던 겁니다. 그렇게 무너진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우병우 전 수석이었죠. 애당초 우병우 전 수석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깁스였습니다. 청탁을 하도 받지 않아가지고 깁스라는 별명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우병우 전 수석의 운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나면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바로 박연차 게이트가 터졌던 것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가에게 로비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바로 박연차 게이트였습니다. 진보 좌파한테 우병우라고 하는 인물은 악마 그 자체인 겁니다. 기회만 엿보고 있었겠죠. 우병우 저거 한 가지만 걸려봐라. 수십 년 동안 깁스라고 하는 별명을 네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만 걸려봐라. 계속 호시탄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병우에 대해서 뒷조사를 하고 뭘 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병우 전 수석의 문제점이 드러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게 뭡니까? 억지로 죄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를 가지고 우병우 전 수석을 몰아붙이는 것이죠.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 이겁니다. 자세가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병우 전 수석을 공격했던 겁니다. 그런 대한민국의 광란의 희생자가 바로 우병우 전 수석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우병우 전 수석의 죄가 뭔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의 문화 현상처럼 이런 식으로 우병우 전 수석을 몰아붙였던 겁니다. 심지어 개그맨들조차도 마찬가지였죠. 자기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냥 단순한 개그로 문화로서 그 현상을 바라봤던 겁니다. 그렇게 시대착오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결국에 폐지가 돼버렸죠. 박근혜 정권의 능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은 마음에 들고 저런 점은 마음에 안 든다. 당연히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주구장창 제가 주장했던 것은 뭐냐?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할지라도 없는 죄를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고 거기에다가 법치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죄를 물는 거 그거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근데 그거를 주도했던 인간들이 누구였습니까? 안민석 같은 인간들이에요. 현상금 걸린 거 그거 어떻게 생각이 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별 신경을 안 쓰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안민석뿐만 아니라 하태경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대놓고 우병우에 대해서 저런 식의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방송에 나와서도 시대 부적응자다 딱하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죠. 이미 죄가 있는 상태에서 법원에서 죄가 다 확정이 된 상태에서 저런 식의 평가를 하고 비판하는 것이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뭡니까? 사실심이 다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거 아닙니까? 참으로 희한한 것 같습니다. 보수 정권에 대해서는 무슨 정유라와 관련된 문제가 됐건 최순실과 관련된 문제 박근혜 대통령이 됐건 우병우 전 수석이 됐건 이 모든 보수 정권의 인물에 대해서는 사실심조차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비판 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진보 정권 좌파 정권에 대해서는 조국이 됐건 추미애가 됐건 윤미향이 됐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대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구속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신청했는데 다 그게 안 되니까 세 번째 신청을 해가지고 결국에 구속이 됐었죠. 1심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징역 2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국정농단을 방조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2년 6개월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불법 사찰 혐의 그거에 대해서도 1년 6개월이 나와서 총 형량이 4년 정도가 됐습니다. 불법 사찰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석수 전 특감을 불법 사찰했다라는 것인데 국정농단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불법 사찰 이거부터
일단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혐의가 뭐였냐면은 불법 사찰,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다. 이게 일단 기본적인 혐의였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병우 전 수석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런 것들을 수행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분은 어떻게 됐냐면은 불법 사찰이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 자기 여기 한 캔 참해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도대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도대체 우병우 전 수석은 누구한테 지시해가지고 누구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직접 뭐 무전기 끼고 가가지고 불법 사찰을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중간 다리에서 그 역할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죄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의 죄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죄가 이게 인정이 됩니까? 그런데도 검찰은 끝까지 징역 1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도대체 우병우 전 수석 누구한테 지시해가지고 누구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직접 뭐 무전기 끼고 가가지고 불법 사찰을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중간 다리에서 그 역할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죄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의 죄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죄가 이게 인정이 됩니까? 그런데도 검찰은 끝까지 징역 1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엄정 처벌을 해야 된대요. 정작 근데 2심에 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징역이 1년으로 감형이 됐죠. 국정농단 방조 혐의 모든 게 전부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됐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국정농단을 방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순실과 관련된 그거를 이제 방조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2심에 가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전부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애당초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됐던 거,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던 거,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포르쉐나 제공받고 무슨 뭐 외제차를 제공받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그런 수사가 정상적인 수사일 수가 있겠습니까? 2심 재판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특검과 검찰은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2년 4개월 동안 대통령을 보좌한 내용 전부를 범죄로 만들어 기소했는데 수사 계기가 됐던 국정농단 방조 혐의가 모두 무죄로 나왔다. 왜 그렇게 검찰과 특검이 무리를 했는지 모르겠다. 왜 검찰과 특검은 그때 당시에 무리를 해야만 했을까요? 우병우를 죄인으로 만들어야만 했기 때문에 죄를 아무리 뒤져봐도 죄가 없으니까 없는 죄를 있는 죄로 만들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야지만 자기가 살아남을 수가 있으니까. 박근혜 정권은 적폐다, 박근혜 정권은 악마다라고 해서 특검과 검찰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박근혜 정권은 문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대중들의 분노가 누구한테 향하겠습니까? 그 수많은 지금 광기가 누구한테로 향하겠어요? 특검과 검찰한테로 향하겠죠. 포르쉐를 제공을 받았다, 외제차를 제공을 받았다, 그 모든 것들을 숨겨야 되는데 광기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정말로 불행한 게 뭡니까? 아직까지도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사실을 인지조차도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포르쉐를 제공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박영수 특검인 것도 모르는 것이고 이방현 검사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외제차를 제공받았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를 진행했다라는 것조차도 국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합니까? 예, 존경합니다. 존경합니까? 예. 온 대한민국이 광기로 물들어 있었을 때,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분노로 물들어 있었을 때 감히 자기의 죄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정권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에 안민석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바꾸에게서 너 살고 싶냐? 그럼 똑바로 이게 이 얘기죠. 그런데 끝까지 우병우 전 수석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광기 앞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위대한 인물이다,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상식이
그냥 살아 있었다 이 얘기죠. 그저 그 사람이 싫다라고 하는 이유로 없는 죄를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소신을 끝까지 지켰던 우병우 전 수석. 대한민국 정치가 그 정도의 상식 수준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